들어 총. 위대한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의 훈련소 열병종대가 내가 뉴스에서 본 건데. 야, 이거 의외의 결과인 것 같아. 한국 수치가 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민군 숫자는 또 압도적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128만여 명 중에 한 명. 정민호 중대장, 이 수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북한에 있을 때 160반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모르고 들은 거는요. 그리고 저는 전차 쪽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전차. 네, 전차 쪽에는 종류가 뭐 하도 많아요. 진짜로 말하면 뭐 태성호, 신흥호 있고 323 장갑차 있고 그다음에 뭐 T3자 T54부터 시작해서 뭐 천마호까지 종류가 하도 많은데 북한이 늘 그래요. 국방이 최고다. 그래서 최고라고 다 배워주고요. 한국의 무기 위력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탱크 병들한테 특히나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발사관이냐 이런 거 겁먹을까봐 전투력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먹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작전 상태나 이런 거만 가르쳐주지 무력이 어느 정도 세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적대인 한 개 대대 있다 이러면 한 개 대대 무슨 기관총 2대 무한토모 2대 몇 대 인원 몇 명 이런 정도만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준다고 하시면 박은주 교수님. 네. 북한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도 알겠는 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70% 정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야, 70% 알아들으시면 북한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요. 박사님이니까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우리도 못 알아들어. 이명선 대표님. 예. 이게 지금 북한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과북이 이제 군사 이 편성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남한은 대체적으로 미군하고 연합된 방어형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공격형 군사 작전을 많이 이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1대 3의 원칙이 돼야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3명을 동원해야만 가능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따를 때에 모든 장갑차나 비행기, 폭약, 발동기 이런 것이 상당히 남한에 비해서 군사 규모가 크죠. 이거는 한번 과거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1970년대에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봤더니 북한군에 비해서 40% 정도 열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율곡 사업이라고 해서 맞아. 예. 한국군 전력 증강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성과를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있어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북한군의 지금 현재 병력이 120만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놀랍게도 78년까지 한국군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 79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79년쯤 되면은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경제력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적 위주의 노동집약적 군대를 질적 위주의 자본집약적 군대로 발전시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이전까지의 어떤 질적 우위를 지켜내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병력을 늘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적인 열세를 병력으로 틀어막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 인민군이 이제 128만 명이 한국에 아까 보니까 60만 명 있다고 그래요. 번역이. 이거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거. 현재의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무기라는, 그러니까 어떤 전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좀 병력 숫자가 많은 게 좀 중요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기의 질적 위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그 전략 문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IISS라고. 여기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북한의 비교였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한국군 자신을 가져라요. 자신을 가져라. 한국군은 미군의 개입 없어도 단독 작전 능력으로 재래식 무기만 한정됐을 때는 충분히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요. 이 정도였어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북한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대결로 나가다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대칭 무기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대칭 무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무기, 비대칭 무기 하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칭 무기는 뭐 쟤네가 전차 100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00대 가지고 있어. 또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질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나다 보면 네. 더 이상 우리가 저런 똑같은 무기 체계로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지 않은 비대칭적 무기,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핵 같은 전략 무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 억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국방비는 왜 북한만 미확인 상태인 겁니까? 사실 정확한 수치를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GDP에 몇 프로 썼습니다. 혹은 국가 예산에 몇 프로 썼습니다. 국방 예산이 나오는데 북한은 이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국방연구원 같아서 추정한치 같은 것들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매년 추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결국 북한 스스로가 밝히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우리 정부로서도 좀 애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 자료나 이런 데서는 북한에 관한 국방 예산은 물음표를 해놓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GDP에 한 30-40% 정도가량은 국방에 최소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군인이 전투를 하는 기준은 미국 군대나 소련 군대나 중국 군대나 북한 국군 같습니다. 한정량 전투를 지고 소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뭐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 후방물자이자 같이 옷을 입힌다거나 먹인다거나 뭐 치료하는데 어떤 좋은 약을 쓴다거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현재 인민군 한 명당 이 군복 입히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한 국군이 한 5배 이상이 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민군 창고장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정우 형님. 형님 그 군대에 있을 때 북에서 그 식량 창고 지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무기 같은 건 전혀 다뤄보시고 맞아. 못했겠네요. 저는 기본에 원래 그 경비중대에 있다나니까 자동모총 그 AK-47은 그저 막 노랫감처럼 다루었거든요. 또 결국 창고장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후방 창고장이지만은 그 부대 내 안에 보면 소속된 그 부대에 보면 저희 무기가 다 있습니다. 이제 유사시에 사용할 무기 있습니다. 이렇게 꼭 괜히 전문적인 얘기할 때 보면 약간 발음을 흘리더라고요. AK-47. 어려봐서.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그래서 NK-47. 아, 네, 이것이 콩 같은 게 있어. 어머. 어머. AK 봐봐, 가지고 논다고 그랬지. 네. 뭐예요? 장난감인 줄 알고. 아, 맞다. 이 무기가 이거가 지금 보면 이게 저 모양이 NK 그저 뭐야 47년산입니다. 이 자동보총. 1947년생. 네, 47년. 그래서 AK-47 이에요? 예, AK-47 아니, 확실해요? 하는데 뭐 양주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원래 AK-47이라는 것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서 만들었습니다. 소련에서 만들었을 때 개발했을 때 최초의 시제품이 나왔던 게 1947년이었고요. 자, 이것을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북한은 이제 50년대 한 중반부터 양산 준비를 해서 1958년부터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58식 보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요걸 개량한 68식 보총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환을 아예 바꿔서 조그만 탄환으로 바꾼 88식 보총이 이제 그게 이제 5.45mm. 5.45. 그게 최신형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온. 그럼 그건 AK-88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은 이제 AK-74라는 1974년에 나온 소련에서 나온 그 설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실은 우리 저 창고장 형님 그래도 저 그 총 가지고 좀 갖고 노셨다면서요. 모형 총도 있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실력 좀 한번. 예? 앞으로 나와서.
이 자세가 지금 배우는 자세가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렛 자세. 맞아. 무기를 맸을 때. 예. 무기 직선이고 뭐 높이뛰기에도 무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기본 자세고요. 예, 여기서 집총 동작 2가지만 보여드리고요. 행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렷. 여기서 뛰어도 세워. 안 흔들리네. 총. 우와. 우와. 우리가 비슷하다. 걸어. 총. 걸어. 총. 오, 잘하네. 야, 아직도 안 잊어먹었구나, 야. 나 아직도. 들어. 총. 잘하네. 걸어. 총. 행진 준비. 오. 이제 열병씩 나가는 거야? 세워 청사세요. 잘한다. 앞으로. 갓. 야, 이거 뉴스에서 본 건데. 이대헌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형 훈련소 열병종대가 변영복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 갑니다. 앞으로. 갓. 야, 이거 뉴스에서 본 건데.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본 건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중국군이 총뿌리를 겨누는 곳. 그래서 365일 긴장이 흐르는 북중 접경 지역. 김정은 정권 들어 더욱 삼엄해진 국경 감시로 이곳 분위기는 초여름이 되어도 냉랭하기만 하다. 이만갑 묘포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북한 경비대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또 아까 초소 사진 보면 좀 이렇게 좀 칙칙한 색이. 칙칙하고 좀 그냥 같은 토양 색깔인데 이거는 토양 옆에 그냥 하늘색으로 색깔이 되게 좀 도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지어놓는 초소도 있네요. 이 초소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확 바뀌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사실은 단층에 작았어요. 성인이 이렇게 쓰면 뭐 한 목 정도 올 정도에 뭐 그래서 그 여름에 옥수수들이 한창 자라고 하면 그 옥수수 떼공에 가려서 초소가 안 보일 정도. 그래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여기는 우리 국경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곳만 오히려 저렇게 2층으로 번듯하게 많이 세워놨어요. 약간 관광 상품화한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초소도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 국경경비대에서 초소 말고 또 바뀐 게 또 있나요? 국경경비대는 간첩잡이 부대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보회부 소속이라 해가지고 명칭을 바꿨거든요. 했는데 국가 보회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다 중단됐어요. 공급이. 우에서 80%는 대줘요. 근데 20%는 소대서 해결해서 하라니까 그맞자 그렇게 하려면 군인들 근무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소대서는. 뭐 솔직히 하루에 근무를 8시간 재워야 되는데 평균 2시간. 그것도 근무 나가서 걸리게 되면 2시간도 안 자요. 아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진이 찍힙니다. 진짜 이 군인들이 좀 날 따뜻할 때쯤 되면 밖에서 이렇게 졸아요, 많이? 졸죠. 저도 뭐 솔직히 근무 나가서 저도 조는데 뭐 소대에서 충분히 재야 줘야 되는데 재야 주지 못하니까 나가서 뭐 솔직히 나가면 조장부터 자요. 조원들한테. 근무 서라. 누가 올라오면 깨라. 하고서 일단 잠은. 자다가 일나면 조원이 옆에 와서 같이 자요. 그래요? 근데 뭐 분대장으로서도 이해하는 거고 조장으로서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지휘관들이 보장을 안 해주니까니. 아니 군인이 그렇게 많은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자, 사진을 보시면 여자들이 강에 빠져 있어요. 네. 예, 여자 둘이에요. 압록강, 두만강 다 가본 데니안 씨 저런 장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여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데니안 씨? 오줌 넣는 거 아니야? 그래.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앞에 보고 망 보고 한 명은 뒤로만 소변 보는 보고. 것 같아, 여름에. 덥기도 하고. 약간 얼굴 지금 표정이 안 보이지만 표정이 약간 좀 민망하면서도 쑥스러우면서 빨래하는 거 아닐까요? 빨래요. 무슨 빨래를 해? 아니면 아니 지금 저 옷을 그냥 빨래를 하는 거지. 자기 옷을.
자기 옷을요? 자기 옷을 이렇게. 정답은? 정답은요? 저거 통빨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빨래가 맞아요. 통빨래 맞네. 네. 통빨래가 뭐예요? 통빨래는 옷 입은 상태에서 그냥 물에 들어가서 여자들이니까 돌아서 보지 않게 뭐 좀 씻고 하는데 아니 옷을 빠는 거예요? 몸을 빠는 거예요? 옷을 씻는 거죠. 둘 다 빱니다. 왜냐면요, 북한에는 이 비누 사정이 되게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딱 양재물 비누 하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몸을 딱 씻어요. 안에 먼저 이렇게 딱 문대고 위에를 문대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속도전을. 그래서 물에서 한 번 수영을 더 치면은 깔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기 때문에 저거 통빨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적시고 나와서 말리는 거죠. 자연광으로. 그럼 양승진 기자님은 혹시 뭐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장면 보셨어요? 통빨래하는 장면? 그 아까 이제 초소 보셨지만 거기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덥겠어요 여름에. 그래서 군복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가 있는 걸로만 알았어요. 수영하는 줄 아셨구나. 저는 국경 경비대 아까 보면서 거기 있는 분들은 놀기는 놀아요? 보통 이렇게 좀 뭐 군 부대 있으면 주말에 좀 쉬는 시간도 있고 놀고 춤도 추고 이러거든. 족구도 하고 유흥도 있고 하는데 노래도 하고. 놀기는 놀아요? 네, 주말에 일요일 날마다 뭐 서대별로 이렇게 체육대도 조직해가지고 있어요? 하고 해요. 네. 하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카라오케 시간이 있어요. 카라오케 시간이 네, 그거 군중문화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웃긴다. 전철은 이렇게 나가서 2시간밖에 못 자요 하면서 저리가 1시간씩 가라오케 시간. 그런가 하면 전철우 씨. 네. 요거 좀 하나요? 요거 좀 하나? 그렇죠. 군문화 가게 되면은 뭐 조원들 시켜가지고 주민제 나가서 뭐 술하고 뭐 좀 먹을 거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갖고 들어오는 건 얻어와요, 훔쳐와요? 뺏어와요. 조원들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뭐 내 다니는 집에다 심부름 보내지 않으면 저들 아는 집에 가서 다 가져오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훔쳐오고 일지는 않아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밀수를 도왔던 경비대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었는데 남의 집이 아니에요. 들어오면 바로 식장문부터 열거든요. 그리고 식장 안에 반찬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놓고 엄마에 가서 시장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라, 뭐 술 한 병 사오라 이래요. 노골적으로 말해요. 근데 대신에 좀 도와는 줘요? 엄청난 도움을 주죠. 밀수를 그 사람들이 망을 봐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경비처소 있잖아요. 제가 하나 폭로하자면 경비처소가 사실 도강하는 사람도 잡고 간첩도 잡기 위해서 마을마다 세워놨거든요. 네. 약간 3평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경비처소를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언니 오빠들이 아까처럼 그런 기타 뭐 아코디언 갖고 와가지고 뭐 사랑의 트위스트나 아니면 뭐 그런 아파트 노래 있잖아요. 한국의 아파트 맞아.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정말 무슨 강도 뭐 간첩이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가도 모를 정도로 신나게 춤만 춰요. 저희 그 압록강 국경 경비대 그 경비원들과 또 이제 우리 북한 그 압록강 국경 예선에서 사는 주민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입니다. 밉던 겁든 안아줘야 되고요. 아, 경비대란? 네, 그리고 저런 분들은 특히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엄마 밥 없어? 오늘 뭐 먹었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상이거든요. 아이, 뽀롱이 동생. 네. 아니,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자네는 왜 아무 데도 가서 훔친 적이 없다고 그랬나? 아, 훔친 적 많죠. 근데 여기서 그만했다가 맞을까 봐 그러지. 이 사진 보면 참 재밌는데요. 네. 일반인들은 왜 옷을 입고 있는데 군인들이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팬티도 옷이 달라. 한 사람은 사각인데 한 사람은 삼각. 이게 그러니까 사제 팬티 같아. 너 고무줄이 약하네. 홍희 씨 이런 모습 봤어요? 좀 남사스럽지만.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그 압록강에는 이제 저런 국경 경비대 소림사네. 군대들이 이제 하는데 저는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입고 있잖아요. 어느 분이 무수가 어느 분이 뭐 하는지도 알아요. 팬티 색깔마다 달라요. 왜냐면 중국 팬티 정도 입었으면은 만약에 뭐 분대장이라던가 부소대장 되고 저런 팬티 입은 거는 전사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달라요. 머리를 왜 저렇게 했어요, 철훈 씨? 머리는 군무 설 때 아군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 이 머리털 잡히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빡빡 밀어가지고 저도 지금 머리 빡빡 깎잖아요. 저 여기 와서까지도 머리 몇 길 넣었어요. 조금만 길면 답답해가지고 편하지. 막 불편해요 이 머리가. 철우 씨,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일하던 국경 경비대원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사진으로 보니까
저도 경비대 때는 저랬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여교한 거 처지만 잘 왔다고도 생각되고요. 아우 진짜 사진 진짜 한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철원 씨 사진 가지고 있는 분 제보 받겠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